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도 사진의 역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게레오 타입이라 그래가지고 얼핏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다게르라는 사람이 만든 사진의 형식이다 이래가지고 다게레오 타입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대중화에 성공한 그 최초의 사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니엡스가 찍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옵스큐라를 통해서 볼 수만 있는 거를 드디어 인간이 그거를 한 장면을 고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제꼈다면은 이 다게르라는 사람은 드디어 이 대중들이 사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널리 퍼뜨린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게르라는 사람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재밌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저번과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과 내피셜인 것을 말씀드리고 정확한 정보를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책 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다게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 사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니엡스와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이 사진이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을 쏟고 열정을 쏟아 가지고 다게르 타입을 만들어내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이러면은 니엡스가 처음으로 이 사진 촬영에 성공을 한 그 해죠. 그 해인데 그 해에 이제 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장클로드 반담이 아니고 클로드 니엡스가 형인데 그 형이 런던에서 있었다 그래요. 런던에 있는데 이제 굉장히 아파가지고 병문안차 그 프랑스 중부지방, 중서부 지방에서 런던까지 이제 가게 되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런던을 가기 위해서는 파리에 들렸다가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이제 파리에 들려가지고 만나는데 1827년 9월 2일에서 4일까지 파리에 머물면서 이 다게르를 만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날짜까지 다 알고 있냐 이러면은 이때 당시에는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편지를 많이 썼는데 니엡스가 자기 아들한테 오늘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내용을 쭉 적어가지고 이제 가면서 여정을 가면서 계속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래가지고 그 편지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확한 날짜까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파리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이 니엡스랑 다게르가 원래부터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고 니엡스가 나이가 훨씬 더 많아요. 10몇 살 정도 많은데 그 중간에 이렇게 둘이를 소개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렌즈를 가지고 여러 가지 광학에 대해서 연구하는 광학자 샤를 슈발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두 명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다게르한테 니엡스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뭔가 만들어 놓은 것 같다. 굉장한 어떤 발견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언지를 찔러주죠. 그래가지고 이 다게르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 니엡스를 만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고 또 니엡스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는 길에 또 파리 사람인 이 다게르가 있으니까는 내가 발명한 어떤 사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러니까는 서로 짝짝꿍이 잘 맞았겠죠. 아무튼 이렇게 짧게 처음 만난 다음에 니엡스는 이제 런던에 도착하게 됩니다. 런던에 도착해가지고 유명한 런던 왕립 학회가 있죠. 그 학회에다가 자기가 새로 발견한 이 발명품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요. 자기가 그 이전에 그 프로토타입으로 촬영한 것도 몇 개 가져가고 다게르랑 같이 파리에 있을 때 실험적으로 몇 개 찍은 것도 들고 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이 니엡스가 원래 자기가 발견한 거에 대한 어떤 출판을 하려고 그랬어요. 출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거를 책으로 엮여가지고 이제 팔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거기에 관해서 원고로 좀 쓰고 있었던 것도 있었다 그래요. 그 원고까지 다 이 왕립학회에 넘겨줬는데 이 왕립학회에서 그 사진에 대한 어떤 관심이 전혀 없었다 그래요. 그래갖고 뭐 그냥 쌩 까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관심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거기에도 실망을 했고 또 자기 형이 이렇게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 점점 아픈데 이게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사람이 아프면 짜증도 많이 올라왔겠죠. 그래가지고 서로 사이도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뒤인 1829년에 이제 파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다시 돌아오면서 다게르와의 또 만남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물리적으로 만난다기보다는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 만남이 컸어요. 그때는 이제
포토그래퍼라는 이 사진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니엡스가 자기 사진을 가지고 했던 말은 관점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관점이고 영어로 하면 포인트 오브 뷰겠죠. 그리고 프랑스어는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포인트 데 뷰 뭐 이러니까는 영어랑 비슷한 발음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니엡스가 다게르에게 어떤 사진에 대해서 알려줬다. 사진이라는 게 있다. 이런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다게르는 사진에 대해서 이게 판타지가 아닌 진짜 가능한 일이구나라는 어떤 가능성을 보게 된 거죠. 이 다게르라는 사람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복장이라든지 뭐 헤어스타일 이런 것만 보더라도 당시 이 유럽에서 이 중산층 이상의 어떤 그 재력과 그 어떤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팍팍 들죠. 그래서 이 다게르라는 아저씨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은 1787년 그러니까 87년생이고 이제 돌아가신 거는 1851년에 이제 돌아갔고 파리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화가를 했죠. 직업은 화가인데 어떤 화가냐 이러면은 극장에서 무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이제 무대 디자인이라고 하죠. 요즘은 그런 화가였어요. 그런 화가였는데 그때 당시 이제 디오라마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가 이 그림이 훨씬 더 리얼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투시가 딱 있어야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작업을 할 때 카메라 옵스큐라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사진에 대해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파리에서도 이 무대 미술가로 굉장히 성공적인 어떤 커리어를 쌓고 있었고 또 사업적인 수완도 뛰어나가지고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디오라마라 그래가지고 이 디오라마가 이런 그림을 이제 상상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저도 디오라마 하면은 바로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디오라마가 이런 게 아니고 무대에다가 여러 가지 레이어를 쌓아가지고 이게 마치 실제 장면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들을 갖다가 이때는 디오라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이게 이제 완성된 그림이에요. 보시면은 안에 있고 외부 틀이 이렇게 따로 또 그려가지고 넣고 이렇게 따로따로 그려가지고 약간의 깊이감을 내는데 사람이 여기서 보면은 마치 실제 건물을 보는 듯한 퍼스펙티브 그러니까는 이 투시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정확한 투시를 맞추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 카메라 옵스큐라를 사용한 겁니다.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실제 그림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거를 갖다가 요 안에 넣고 요 외부에다가 따로 그려가지고 잘라 놓은 다른 그림을 씌우면은 마치 성당의 입구 같은 이런 분위기가 나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연극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많이 쓰게 됐다. 극장에서 그때는 영화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다 연극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거를 잘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와 명성을 누리고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게르가 니엡스한테 이제 동업을 하자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니엡스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출판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알리고 자기가 명성을 얻고 싶었는데 다게르는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 건지 너는 뭐 잘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함부로 공개를 하려는데 지금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조금 같이 연구 개발을 해서 잘 하면은 진짜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박을 칠 수가 있다. 이렇게 열심히 꼬셨어요. 편지로. 그래서 드디어 1829년에 10년간 동업하기로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해서 둘이 공동 연구를 시작을 하는데 불행하게도 니엡스는 4년 뒤인 1833년 7월 5일에 사망을 하게 돼요. 니엡스는 다게르에 비해 가지고 13살 정도 띠동갑 이상 이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일찍 사망을 하게 되죠. 참고로 다게르 같은 경우에는 1851년 7월 12일 날 사망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둘 다 이제 7월 달에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참고로 7월 12일은 제 생일인데 아무튼 니엡스가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니엡스의 아들인 이지도르 니엡스하고 이 계약을 승계를 하게 돼요.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계약을 승계를 해가지고 이 다게르와 이제 같이 연구를 하는데 이 이지도르는 이 사진에 대해서 관심이나 뭐 이렇게 연구하는 거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는 독자적으로 다게르 혼자 모든 연구를 다 이끌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게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 아닌 게 이지도를 보고도 계속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네 아버지가 하던 거를 네가 이어서 우리가 이걸 계속 연구를 하면은 이걸 대박을 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이 하기를 권유를 해요. 권유를 하고 자기가 어떤 성과나 이런 게 있으면은 계속 공유를 하면서 이지도루가 이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증거들이 다 편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지도루라는 옆에 이 그림 보이죠? 이 그림에 보이는 이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다게로 혼자 모든 그 연구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횟수로는 이제 9년 만에 드디어 다게레오 타입의 사진을 만드는데 성공을 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어마무시하게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이전에 리앱스가 사진이라는 게 불가능의 영역이 아니라 가능의 영역이라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한다면은 이 다게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힘, 그러니까는 엄청난 묘사력과 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포텐을 완전히 터뜨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웬만큼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뭐 음판이니 뭐 다게르 타입이니 뭐 이런 말을 한두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진 200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게르 타입이 도대체 뭘 가지고 다게르 타입이라고 하느냐, 이러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보시는 대로 이게 설명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대화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화학적인 반응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다게르 타입이냐, 이게 뭐 칼로 타입이냐, 무슨 타입이냐 뭐 이러면서 막 주장창 발전을 막 하고 막 폭발적인 어떤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다양하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 그 이전에 이제 리앱스가 했던 아스팔트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품질의 사진을 촬영한 다게르 타입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배울 때, 제 나이 때에 쓰던 이 화학 용어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는 화학 용어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화학 용어 개정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용어가 많이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배웠던 대로 이거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한 이 용어들이 뭔지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한 번 더 요즘 용어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 다게르 타입이 뭐냐 이러면은 음판을 주 재료 미디어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재료가 종이가 아니고 은판이에요. 은판, 그 실버 은판이 있어야지 돼요. 이 은판에다가 이 그 감광이나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일단 은판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은판 자체를 전부 은으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지만은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당시에는 주로 구리판 위에다가 은을 씌워 가지고 은을 도금 정도로 해가지고 두껍게 도금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사용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음판이 공기 중에 있으면은 약간의 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산화된 그 표면을 깨끗하게 닦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음판을 닦아가지고 완전히 거울처럼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요오드 위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시킵니다. 요오드에 열을 좀 가해가지고 이 요오드 덩어리 위에다가 이렇게 요오드 전기를 좀 쐬면은 얘가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요오드화 은이 됩니다. 이 표면에 아주 얇은 요오드화 은 막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요오드화 은 막이 생기는 게 가장 중요한 이 다게르 타입의 핵심 발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837년 프로토타입이죠. 다게르 타입 중에서도 프로토타입. 그 이후에 같은 할로겐 원소인 뭐 염소라든지 뭐 브롬이라든지 이런 걸 써가지고 작업을 하기도 하고 같이 섞어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타입이 있지만은 최초에는 요오드였다. 요오드는 이제 아이오딘이고 이제 은은 실버죠. 그래가지고 실버 아이오다이드가 만들어지는 그게 핵심이에요. 얘가 이제 빛에 반응을 하는 물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로겐 쪽들이기 때문에 비슷한 염소, 요즘은 클로린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브롬, 요즘 말로 하면 브로닌이라 그러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클로린과
니켈과 이제 브로린 같은 것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섞어서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상태로는 이제 필름을 만든 거죠. 이 필름을 만든 상태에서 카메라 옵스큐라에다가 뒤에 붙여가지고 이제 노출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빛이 닿은 부분은 이제 요오드와 은 상태에서 얘가 요오드가 전기가 돼갖고 날아가고 은이 다시 환원이 돼요. 은으로 그냥 순수한 은으로 환원이 되고 빛이 닿지 않는 부분은 요오드와 은 상태로 남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이제 노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카메라에서 노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관한 자세한 화학식은 옆에 써놓은 그대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이 식 같은 경우에는 1837년도 프로토타입에 관한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노출이 완료된 이 원판 필름이죠. 지금 필름 상태를 이제 보면은 아무런 그 육안으로는 아무런 차이점이 일어나지 않아요. 차이점이 없는 그 상태에서 수원을 이렇게 데펴가지고 수원 전기를 만든 데다가 수원 전기를 쐬어줍니다. 이렇게 막 수원 전기를 쐬어주면은 은이랑 수원이랑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아말감이 돼요. 아말감이 우리 이빨대 올 때 쓰는 아말감이랑 같은 거예요. 뭐 수원이랑 금속이 반응하는 거를 아말감 반응이라 그러잖아요. 이 아말감은 이제 그 일본말이나 뭐 한국말이 아니고 영어입니다. 영어로도 아말감이라 그래요. 아무튼 아말감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약간 뭔가 부연 안개처럼 보이게 돼요. 이게 표면상으로 보면은. 그래서 빛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빛이 들어간 부분은 은으로 환원이 된다 그랬죠. 이 환원된 부분만 아말감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딱 보면은 허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빛이 받은 부분이다. 그래서 포지티브가 되는 거죠. 양화. 그러니까 우리 옛날 그 필름에 보면은 네거티브 필름 보면 반전되는 상이 아니고 이건 양화로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게레오 타입을 포지티브 타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양화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 그 일본식 그 한자 표현으로는 양화라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아무튼 요 상태가 되면은 이제 현상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직도 요오드와 은이 남아있죠. 그러니까는 실버 아이오다이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빛이랑 계속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응을 못하게 정지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요즘 말로 이제 정착제니 뭐 하이포니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아무튼 정착 작업이 필요해요. 그 정착 작업에 썼던 화학 물질은 뭐냐 이러면은 치아 황산 나트륨이라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소디움 사이오 설페이트라고 그럽니다. 설퍼는 이렇게 황이죠. 아무튼 이렇게 반응을 하면은 밑에 있는 화학식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는데 제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이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쓰고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이 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빛에 반응을 하지 않고 딱 정지가 돼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그 그림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아말감이 계속 붙어 있어 가지고 여기까지 작업을 하면은 밝은 부분은 아말감 때문에 약간 부옇게 허옇게 보이고 이 정지 작업을 하면서 어두운 부분은 살짝 그 거뭇거뭇하게 보이는데 이게 콘트라스트가 되게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부분을 더욱 어둡게 처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용한 게 뭐냐 이러면은 염화금이죠. 요즘 말로 하자면은 이제 골드 클로라이드 수용액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염화금 수용액을 그 위에다가 부어가지고 가열을 좀 합니다. 가열을 좀 하면은 이게 콘트라스트가 팍팍 올라오게 돼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다게레오 타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은 지금 이 사진이 남아있는 것 중에서는 1837년에 촬영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게르가 시험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개발하면서 촬영한 거의 최초의 다게르 타입 사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니엡스가 촬영한 거랑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어마무시한 발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게레오 타입의 의미가 뭐냐? 이러면은, 빛에 반응하는 결정적인 물질을 발견했다. 은과 할로겐 타입 원소들의 화합물이 이 빛에 반응하는 데서 가장 사용하기 좋은 물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발견한 것이 다게레오 타입의 굉장히 큰 의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현대적인 사진과 크게 다르지 않는 뭐 현상이라든지 뭐 정착이라든지 뭐 정지라든지 뭐 세척이라든지 이런 모든 과정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할 수가 있는지 하나의 길을 갖다가 그 후대들한테 터줬다. 이런 점들이 굉장히 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점은 요즘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의 고해상도, 고선명도의 사진을 촬영을 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게레오타입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시면은 요즘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 그 정도의 사진의 품질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는 것도 굉장히 초창기 실험적인 어떤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다게레오타입이 무르익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촬영했죠. 그 중에 결과물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더라도 크게 어색하지 않은 정도의 굉장한 품질을 보여주고 있는 이 최초의 사진이 바로 다게레오타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스네로라든지 묘사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지털 카메라와 맞짱을 뜰 수가 있을 정도의 굉장한 수준을 자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만능이었냐? 그게 아니죠. 당연히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단점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은 복제 불가능한 유일한 원판만 존재를 하는 거죠. 지금은 이게 필름이 있고 이거를 무한정 복제를 할 수가 있고 디지털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유일한 그 음판 원판이라 그러죠. 이 원판 딱 한 장만이 사진으로 존재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 대량의 은과 금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굉장히 비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요오드와 은, 그러니까는 실버 아이오다이드라는 이 물질이 빛에 대한 반응성이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감도가 너무 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장 뭐 15분에서 최단으로 한 15초까지 정도는 노출을 줘야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노출 시간이 길어서 불편한 점이 많았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복잡한 현상과 그 다음에 위험한 화학 물질을 다루어야만 됐기 때문에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사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숙달된 조교가 필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숙련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점으로는 확대 인하라든지 이런 건 전혀 불가능하고 이 필름 사이즈 요 자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사이즈밖에 만들 수가 없었다. 이런 점들을 이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진의 역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타입들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단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새로운 단점도 들러붙고 막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굉장히 막 복잡다단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다게레오타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조그만한 이게 필름 사이즈 정도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뭐 액자라든지 엽서 정도 크기가 대중적인 사이즈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어서 가지고 다니거나 장식을 할 수 있는 세트 완제품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게레오 타입 풀 세트라고 하면 돼요. 요거 있으면은 이제 다게레오 타입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사진사가 되는 쿠팡 버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복잡다단한 이런 장비들이 많이 필요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문제점, 그러니까 노출 시간이 최소 15초는 돼야지 되고 보통 20초에서 1분 정도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면 초상을 못 찍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 막 그 모션 블러가 팍팍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을 카메라 뒤에 안 보이는 데 붙잡아주는 이런 장비들이 많이 판매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사람 못 움직이게 포즈 딱 잡아서 못 움직이게 만드는 이런 장비에 들어가가지고 사진 촬영을 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을 감수를 하고 촬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이 다게레오 타입을 이제 처음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이 다게르가 굉장히 업이 됐어요. 업이 돼가지고 이거는 진짜 내 인생의 대박 비트코인이다. 이것이 완전히 대박 나는 상품인 거를 다게르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이런 어떤 비즈니스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능통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다게레오 타입을 만들자마자 바로 니엡스의 아들인 이지도르
니앱스와 계약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동업자였는데 이 이시도르가 전혀 해준 게 기여한 게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점을 들어서 새로운 계약을 하게 돼요.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다게르 타입이 나 혼자 만들었다. 이렇게 다게르 혼자 만들었기 때문에 이 다게르 타입에 대한 모든 권리는 내가 다게르라는 본인이 모두 갖는다라는 독점적인 독자성을 이제 확립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시도르는 서명을 해가지고 동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00프랑짜리 주식을 400매를 발행을 해가지고 인생 역전을 노리겠다. 이 점을 이제 둘이 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루는 거는 그 이전에 니앱스가 만든 아스팔트 타입을 포함해가지고 다게르 타입과 같이 두 개를 세트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타입의 세트를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자세한 설명서를 딱 작성을 해가지고 책으로 출판을 해서 특허권으로 팔아먹겠다. 이게 바로 떡상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굉장한 공화주의자였던 프랑스와 아라고라는 사람이 이 기술은 한 사람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민중을 위한 기술이기 때문에 국가가 소유를 해야지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와 아라고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러면은 당대의 굉장히 저명한 과학자이자 천문대의 대장이었고 학술원의 서기이자 하원 의원까지 하는 학계와 정계를 동시에 탑급을 먹고 있었던 굉장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르고라는 사람이 이 다게레오 타입에 대해서 듣자마자 바로 다게레한테 쫓아가가지고 그거 네 혼자 사업하면 안 된다. 이거는 국가에서 사들이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르고라는 사람이 굉장히 무책임하게 이거 새끼 이거 내놔 이라고 팍 때려가지고 다게레 머리 딱 맞고 쭈빼기 화병 나가지고 쓰러지고 이거는 그냥 국가에 강탈당하고 이러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흔한 스토리지만은 200년 전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험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르고라는 사람이 책임있게 자기가 내무장관한테 가가지고 이 다게르가 발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가 사줘야지 된다 이렇게 설득을 시켰고 의회에도 가가지고 이런 신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이 관리할 게 아니라 이 국가가 우리가 그 다게르로부터 사들여가지고 국가가 관리를 하는 게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한 설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책임감이 있다. 우리나라처럼 이런 어떤 새로운 발명가들 그냥 바로 모가지 딱 치고 이건 내 주머니 딱 놓고 입 싹 닦고 이러면은 이제 이게 조선식 스토리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서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지만은 이 아르고라는 사람은 나름 책임감이 있었다. 그래서 다게르하고 니앱스하고 불러다 놓고 우리가 국가에서 너희들한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평생 연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다게르하고 니앱스하고 둘 다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합의가 다 된 상태에서 이 의회가 이제 투표에 들어가게 돼요. 투표에 들어가가지고 이 니앱스와 이 다게르가 만들어 놓은 이 사진이라는 이 기술을 국가가 사가지고 이거 관리를 할 것이냐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1839년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오타 났네. 이거 저번에 오타 나가지고 굉장히 미안해. 1839년이에요. 1900이 아니고. 1839년 7월에 이제 찬성 237표, 반대 3표로 하원을 완전히 쌩쌩 통과하게 돼요. 예산안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예산안이 바로 이 다게르와 니앱스한테 연금 줄 예산안이 통과시키고 같은 해에 상원에서도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찬성 92표, 반대 4표로 바로 통과가 되고 이때 당시 이제 국왕이었던 루이 필립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공개가 된 게 대중에게 이제 국가가 이제 매입을 딱 하기로 국왕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매입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8월 19일 날 기술 공개 쇼가 있었던 거죠. 요즘 말 하면은 이제 애플에서 키노트 발표하듯이 스티브 잡스 나와가지고 아이폰 딱 들어가지고 자식들 이러면서 사람들도 와 막 이러는 것처럼 이 다게르와 니앱스가 대중들 앞에서 이제 사진이라는 기술에 대한 다게르 타입과 그 이전에 있었던 니앱스 타입의 그 키노트를 이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막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그 못 들어가는 사람이 앞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뭔 얘기 했느냐 막 이러니까 수원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은이 어떻고 저떻고 뭐 요드가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런 뭐 그런 얘기 막 물어가지고 뒤에서 막 적고 막
완전히 그때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이거를 처음 본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빛을 가지고 빛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고정을 시켜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때는 이렇게 예제 작품을 8개를 걸어놨다고 합니다. 이거 조그만한 거 엽서 크기 8개를 걸어놓고 했는데도 그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사진에 대해서 거의 뭐 아이폰에 대한 숭배 뭐 이런 거는 뭐 딴 나라 그거는 비교도조차 되지 않고 폭발적인 어떤 그런 신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호기심과 그걸 나도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모여들게 되고, 이때 당시에는 이 다게레오 타입 세트를 사다가 어떤 사진이라도 뭐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마어마한 행복감에 막 젖어가지고 와 이런 게 있다니 아 이게 바로 사진이라는 거구나 이러면서 눈물을 막 줄줄 흘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사진가가 된다 이러면은 부와 명성을 동시에 손에 넣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때 딱 태어나가지고 이 사진 했었더라면은 지금처럼 유튜브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다게레오 타입의 사진은 사진 역사에서 보기 드물게 어마무시한 대성공을 했으면서 모든 수순에서 악당 같은 놈들을 다 피하고 좋은 사람들을 다 만나가지고 대중들한테 공개가 되고, 또 이걸 만든 다게르와 니엡스 같은 사람들 역시 그 충분한 보상을 받아가지고 평생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갖춰진 그런 사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패권 국가로 지금의 미국이랑 삐까들고 뭐 영국이랑 뭐 기싸움하고 이럴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회적 전반적인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사진, 그러니까는 이때 당시 사진이라는 거는 다게레오 타입의 사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본 대중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는데, 그 어떤 충격이냐 이러면 지금까지 뭐 초상화 작가네 뭐 우리 집을 멋지게 그리는 풍경 작가네 이런 어떤 손으로 그려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이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술계라든지 학계 나중에 이 사진이라는 게 이 천문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발전해 있어가지고 어마무시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게레오 타입 이후에 인류 문명사에 진짜 핵펀치 같은 영향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전반에 사람들의 인식 자체를 바꿔놓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요즘 말하고, 뭐 제4의 물결이네 뭐 제3의 물결이네 막 이런 거는 잽도 안 될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이 다게르라는 한 사람이 골방에 앉아가지고 연구한 걸로 만들어냈다 이러면은 요즘은 상상을 못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대발견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다게레오 타입을 집에서 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화학 물질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명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집안에 아이들이 있으면은 진짜 큰 사고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갖춰지고 화학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의 감독하에 한번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부로 이런 거 하다가 수원 중독되고 막 염소 가스 마시고 막 큰일 납니다. 이거 집에서 이거 함부로 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